조합장님, 추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 못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어가 아니고 잘 알지 못해가지고 조합장님이나 추전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임원분들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의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하급심에서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제 조합원 전화번호가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과연 열람복사를 해줘야 되느냐, 즉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급심에서 엇갈렸어요. 특히 핸드폰 번호는 하급심 재판에서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번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거의 뒤집는 수준으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들어보시면 그냥 단순히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합원 전화번호를 줘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합장님과 추천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발간한 법령 해설집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판례도 넣고 강의도 넣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되 이게 굉장히 해설이 많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려면 동영상 강의를 안 보신 분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3강에 보면 3강에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 및 열람복사 열람복사 안에 57강부터 61강까지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일반적인 내용은 먼저 습득하신 뒤에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를 열람복사해 줘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집전화 사무실 전화번호가 아니고 일반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핸드폰 번호인지 2개 차이는 뭐죠? 일반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문자를 때리거나 카톡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번호를 알면 문자 발송과 카카오톡, 또 네이버, 밴드 초대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가 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2개를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전화번호만 제공하면 되니까 이것만 줘야 되느냐 가지고 하다가 일부 학업식은 그동안 핸드폰 번호는 안 줘도 된다. 왜냐? 핸드폰 번호는 주민번호와 함께 굉장히 본인의 신상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 근거로 각종 금융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학업식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2021년 2월 10일 날 선고된 대법원 2019도 18700 판결인데 조합장님하고 추준위원장님이시니까 좀 자세하게 알게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인데 다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 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하는 다음 각 고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그러니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입니다. 각호의 서류가 쭉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련 자료도 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관련 자료냐 이거죠.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건 이제 열람복사가 아니고 공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람복사가 조문을 가면 이 공개해야 될 자료 플러스 뭐를 열람복사해 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하여야 하며 각호에서 공개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제5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24조 4항에 보면 이걸 이제 판결에서 의무조항이라고 이걸 계속 인용하는데 열람복사를 청구한 경우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을 이제 의무조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야 한다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서를 이 판결문처럼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된 거고 전화번호는 조합원 명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기존에 이미 판결된 대법원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취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마 이쪽 걸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건설사하고 관계만 지금 적어놨는데 그렇지는 않죠. 저는 강의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조합에 있는 서류 누구 거죠? 조합장님 겁니까? 추진위원장님 겁니까? 조합원들 것이죠. 추진위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쓰는 돈 누구 돈입니까? 조합원들 돈이죠. 추진 단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 그러니까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 입장에서 우리의 돈과 우리가 서류가 아니고 소유자들 돈이고 조합원들 돈이고 조합원들 서류이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전 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에 대해서 쓰면서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본다. 그 근거를 단순하게 한두 개를 적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직접 한번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건 의무조항, 아까 열람복사 해줘야 된다는 그 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 조합원 명부에는 전화번호 없어. 핸드폰 번호 우리가 따로 보관해. 이렇게 할까봐 그 뒤에 또 써놨습니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나중에 서명결에서 설명할 때 또 나옵니다. 관련 자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관련 자료 때문에 이게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열람복사 대상이 되고 별도로 수집해서 관리한다면 이것도 관련 자료다. 아니 이거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 뭐 알릴 때 문자가 오잖아요. 야 니네들 보관하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자가 올 거 아니냐. 거짓말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도시정비법 124조 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이 법이 맨 처음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공개 범위를 확대를 했다는 거죠. 확대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화번호가 조합원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니까 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야 그러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펼쳐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세입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럼 세입자도 조합원들 전화번호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고 의문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공개 대상하고 열람복사해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도 열람복사에 조합원 명부가 들어가 있지 조합원 명부를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는 조합원과 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것처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만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또한 124조 6항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한테 이 전화번호를 줄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5번째까지 나옵니다. 5번째.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문제됐던 거죠. 야, 어떤 조합원은 자기 전화번호를 주지 말라 그런다. 내 개인 신상번호니까 주지 말라고 조합에 정식적으로 서류로 보내는 사람도 있게 돼 있다. 왜냐? 개인정보니까. 그리고 이걸 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강의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된다. 이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어가 줘야 될 경우에 해당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어떤 목적이냐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의견 수렴, 의사소통이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것은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로 보는 거죠. 그 뜻이 여기에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5항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 우리한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공받은 목적에 부합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전화번호는 6번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감옥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목에 있는 것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긴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원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조합에 전화번호를 안 주면 관할 관청에다가 전화번호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가 적히도록 이미 조례가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 이제는 관할 관청에서도 대부분의 이거 조문 때문에 안 주지 않을 수가 없도록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조문 때문에. 물론 관할 관청 상대로 안 줬을 경우에 판결이 직접적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판시된 대부분 판결 내용을 볼 때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 오해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전화번호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 보면 이게 핸드폰 전화번호인지 일반 전화번호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명백히 안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 번호 주지 말고 일반 전화번호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하급심 2심을 보고 1심으로 내려가면 핸드폰 번호예요.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를 안 준 데 대해서 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겠죠. 줘야죠. 자, 조합원 휴대폰 번호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PDF로 줘야 되느냐, 엑셀로 줘야 되느냐. 신청한 사람은 엑셀로 달라. 그러면 엑셀로 주면 쭉 긁어가지고 뭐 뿌리오라든지 이렇게 문자 대량 발송하는데 보면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주겠다. 무방비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PDF로 주겠다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걸 엑셀로 주라 이런 건 돼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 복사해 준 것이 돼가지고 도시등록 137조에 따라 형사처벌 받아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번호가 정확한지 안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에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그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그런데 만약에 휴대폰 번호가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변할 때가 있죠. 새로운 핸드폰 번호가 핸드폰이 뭐 출시된다거나 하면 새 핸드폰 기기 변경하기 위해서 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에 제대로 정확한 걸 주지. 그렇지 않으면 문자를 때려보니까 대부분이 뭐 한 20, 30%가 없는 번호더라.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걸로 형사처벌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입맛이 많은 사람끼리 카카오로 가든 아니면 전체 카카오로 가든 아니면 밴드를 만들든 조합이 공식적으로 만든 것과 별도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건 의사소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합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만 보시는데 일단 만약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업체 선정 관련돼 가지고 그 업체한테 넘어가 가지고 업체가 자기들 홍보하는 홍보 문자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발송이 된다면 이것은 핸드폰 번호 받아간 사람이 분명히 죽구나 이래 가지고 결정에 따라 가지고 뭐 형사 고소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 문자 띄운 업체한테 가가지고 너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이걸 한 거냐 하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으면 받아간 사람이 딴 데 이용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합 공식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밴드를 개설하면 조합에서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놔두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계속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들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현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들어가든 아니면 조합장님이나 누가 임원이 들어가든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탈퇴해버리고 무시하면 잠깐 쉬는 사이에 전혀 엉뚱한 걸로 유언비어와 비난과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를 꼭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R19 쇼중 KR에 밑에 가시면 요 공부방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